지금 중국에서 맹활약을 하고 계시죠.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은 베이징 대학교에서 했었던 연설 관련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6일 날 충칭에 방문했었던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일단 베이징 대학에서 연설했는데 반응이 뜨거웠다고 하네요. 연설 내용을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높여주는 듯한 내용이지만은 사실은 이제 중국과 우리가 사드 때문에 벌어졌던 그 간극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봉합을 해주시는 그런 언사가 중국인들한테 뜻깊은 그런 언사였던 것 같고, 실제로도 이제 외교적으로 많이 풀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화답하는 듯한 언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시기적절한 것 같았고, 네. 이게 우리나라가 1년 전만 해도 이제 대통령이 이런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할 때였잖아요. 말을 못했지, 말을 못했지. 그런 거 어버버버 할 때는 그거는 다 막 뉴스에 막 나오면서 이런 부분은 왜 제대로 다뤄지지가 않는지 조금 답답한 게 있었어요. 언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어버버도 편집에 자기들이 또 의견을 보태서 완전히 무슨 진짜 대활약한 것처럼 이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뭐 중동 방문이라든지 그렇죠. 박근혜 씨의 네. 뭐 이런 중국 같은 데 가면은 뭐 난리도 아니었었다 막 이러면서 뭐 박근혜가 뭐 했다 이러면서 이슈를 만들다가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뭐 기자단 폭행 가지고 아주 그냥 비방하는데 일단은 뭐 그런 언론의 행태에 맞서서 이런 또 전해지지 않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연설 전문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세기 이거 성대모사 해야 되나? 한번 해주세요. 20세기 초 여러분의 선배들은 5.4 운동을 주도하며 중국 군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5.4 운동 터치해줬잖아요. 우리가 동질감이 있잖아요. 5.4 운동하면. 5.4 운동의 모티브가 됐던 운동이 뭡니까? 3.1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언급을 하셨구나. 예, 그 3.1 운동과 5.4 운동이 뭡니까 결국에는? 일본에 반대하는 운동이잖아요. 항일 운동이었잖아요. 항일 애국 운동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이제 전 국민이 나서서 평화적으로 무력 시위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사드 때문에 냉랭해 있던 한중 관계를 과거에 있었던 일을 꺼내면서 이웃사촌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한류 열풍 얘기하면서 약간 농담을 던지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진짜 좋게 보인 게 학생들의 눈높이에 굉장히 맞춘 듯한 그런 연설이어가지고 그 왜 그런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한국 청년들이 양꼬치랑 칭따오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막 거기 대학생들이 막 웃고 이런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마라탕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러니까 마라탕이 새로운 유행이라고 막 소개를 해줬다고 하는데 마라탕이 그 이슈가 된 게 이제 그렇게 오래된 음식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저도 한 번은 꼭 먹어보고 싶은 음식 중에 하나가 마라탕인데 진짜 마라탕 엄청 자주 먹거든요. 저는. 그래요? 네, 엄청 좋아해가지고 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먹고 싶어요. 이게 한동안 약간 트위터 같은 데서 마라탕 얘기만 하던 때가 있었어요. 네. 또 방금 양세병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그 양꼬치 칭따오 뭐 그런 거 우리 문화 있잖아요. 그런 부분 얘기하면서 또 그런 공감대도 형성해주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역사적 공감대도 같이 형성을 하면서 분위기 쫙 몰아가는 그런 예전에 우리가 봤었던 박근혜식의 그런 연설이랑은 완전 차별화되는 진짜 준비 많이 한 그런 맞아요. 연설임에 틀림없습니다. 한류에 대한 걸 언급할 때도 우리 한류 이만큼 대단합니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맞아요. 이 한류가 어떻게 이렇게 유래되었는지 약간 이런 거를 역사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한 번 더 원래 중류가 좀 더 깊숙이 한국에 원래 들어있는 문화였다 이러면서 서로 교류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강조하고 그리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게 저는 박근혜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나 그런 거 되게 많이 찾아봤었어요. 외국의 유명한 뭔가 대학 연설 같은 거 오바마가 특히 그런 거 막 되게 멋있게 하잖아요. 그런 거 일부러 해석본 찾아가지고 막 맞아. 친구들끼리 공유해가면서 보고 이런 게 되게 유행처럼 막 그랬었는데 그거를 이제 한국어로 그런 연설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연설문을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 고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그 보면은 이제 제가 제일 감명 깊은 장면이 이제 삼국지연이 그 장면 얘기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유비가 신야성에서 이제 강릉으로 피신할 때 그 수많은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신야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는 마치 출애굽기 하는 모세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준 장면이 자신의 정책 철학과 닮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장면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진짜 자신의 아들도 잃을 뻔했는데도 그래도 백성 그런 모습이 지금 현재 대통령 그 사람이 먼저다 그런 부분이랑 많이 닮아있지 않나. 중국 고전에 관한 이런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중국 고전을
한국 사람들도 너무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베이징 대학에 있는 학생들에게 문화적 그 자긍심도 높여주는 네.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거죠. 타인을 높여줌으로써 자기를 높이는 방법이 되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딱 그거에 바람직한 전형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예, 하여튼 베이징 대학에서 있었던 이런 폭발적인 반응이 언론에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베이징 대학 하니까 또 우리 대학생들이 아직 계시잖아요. 우리 방송.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 우리가 얘기해야지. 그럼요. 그렇구나. 네,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16일이죠. 오늘 충칭을 방문했습니다. 네, 충칭은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광복 전까지 머물렀던 곳이어가지고 의미가 네. 또 있는데 이곳을 방문한다고. 저는 이제 그 한국 근현대사 시간에 충칭을 처음 이제 임시정부가 1940년부터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한국 광복군도 자리를 잡았다. 네. 뭐 이런 얘기로. 그래서 그렇게 익숙한 도시가 충칭이었는데 보니까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약간 중국에서 밀고 있는 네. 도시라고 해요. 네. 일단은 그 현직 대통령이 충칭을 방문한 거는 한중수교 이래로 처음 있었던 일이고요. 오. 그리고 이게 좀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방금 이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충칭 자체가 그 현재 시진핑 주석이 그 역점을 두고 있는 1대1로의 거점 도시래요. 그러니까 육해상의 실크로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재 정치 경제적 상황과도 매우 밀접하다. 대통령의 방문이 중요한 것으로 이제 또 생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방문하는 거라고 하셨지만 되게 전략적으로 네. 바람직한 네. 방문이 아닌가 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잖아요. 아, 네.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도 매우 상징성 있는 일인 그렇죠. 거죠. 사실 그 역사 교과서 논란 같은 경우에도 건국절 논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같이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방문인 것 같아요. 예, 새누리당부터 자유당 사람들이 계속 주장하는 건국절 네. 그런 부분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이렇게 건국 100주년을 상징하는 듯한 이런 퍼포먼스가 네. 결국에는 종지부 찍는 거죠. 맞아요. 이제 샷다마우스해라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1919년도부터 있었던 상해 임시정부가 우리나라의 그 적통이다. 딱 봐도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네. 중국 정부에서도 그 임시정부 때 사진을 공개 안 됐던 사진들을 공개하는 등 그쪽에서도 인정해주는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네. 일본 쪽에서도 많이 긴장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적폐 세력뿐만 아니라 네. 네, 일본에서도 많이 긴장을 할 것 같아요. 일본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하게 촉각 곤두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까는 것만 가지고 이제 먹고 살다 보니까. 근데 걔네는 걔네라고 치는데 왜 우리나라 언론도 같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이죠. 대체 무슨 연관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연관은 없는 것 같은데 되게 그 기조가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말이죠. 많이 닮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충칭에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한민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 대통령의 이런 충칭 방문이 한 3가지 정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라는 거가 이제 딱 드러나는 것들이 네. 그 아까 말씀하신 연설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을 얘기하셨던 게 중국이 VR이나 뭐 인공지능 같은 기술에 선두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네. 거기에 한국의 청년들과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네. 그런 거랑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이게 유라시아 실크로드 재현하는 그것도 이제 미래지향적인 얘기고 네. 그러니까 역사만 챙기는 게 아니고 동시에 미래까지 챙기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혼밥 논란이 있었잖아요. 아, 네. 그게 주중대사 부부랑 같이 이제 식사를 하셨는데 네. 그 주민들도 이제 거기 막 몰려들어갖고 문전성시가 돼가지고 가게 난리 났었대요. 네. 진짜. 그렇게 됐었던 건데 그거 뭐 아주 쓸쓸하게 혼자 밥 먹는 것처럼 거기만 가운데만 사진 딱 잘라가지고 기사화 시켜서 문제가 됐지만 아니 그 가게 주인이 대통령 세트를 만들겠대요. 에? 아, 진짜로 대통령이 시키셨던. 대통령이 먹었던 음식을 해가지고 대통령 세트를 추진하고 야. 있다고 하고 자기네 가게 매상도 그렇지만 자기한테는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그럼요. 일시적인 퍼포먼스가 아니었고 미리 준비돼 있었던 일종의 기획이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마치 뭐 중국 정부에서 냉대를 하는 바람에 홀대하는 바람에 뭐 대통령이 혼밥을 먹었다는 듯한 기조의 네. 기사는
이거는 진짜 심판받아야 돼요, 이제는. 굳이 왜 그런 뉘앙스로 마치 중국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직 뭐 그거 있잖아요. 황제가 인정해줘야 그 왕이 딱 되는 뭐 그런 느낌처럼. 그렇죠. 자꾸 이런 언론의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대등하게 갈 수 있는 그 대외적인 그 위치를 자꾸 깎아먹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나가서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알랑방구 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언론들은 자기들이 그러면은 부끄러운 일 있냐? 네. 왜 박근혜 때는 그런 거 못했나? 박근혜 때는 나가가지고 실수하고 망신살 뻗친 거 그런 얘기 못하면서 잘해준 게 만만하나? 그 진짜. 혼밥은 박근혜가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기조 자체가 사실은 네. 폭행당했다고 지금 보복하는 듯한 이미지라서 네. 그러니까 본인들을 공인으로 좀 생각을 하고 좀 제대로 된 기사를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드시고 나서 이제 결제를 할 때 네. 알리페이 그러니까 네, 이게 QR 코드 딱 찍어가지고 결제하는 거 예. 그걸 하신 거예요. 대사관 직원이 대신하긴 했는데 네. 그런 부분이 미래지향적인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그렇죠. 그런 네. 부분도. 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챙겨가시는 모습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기자단 얘기를 했는데 충칭에 떠나기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제 기자들 쪽을 방문해가지고 위로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고 갔어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아 진짜 대통령이 너무 바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일 저 일 다 처리하고 직접 막 이렇게 해결하고 하시느라고 너무 바쁘신 것 같고 그런 와중에서도 언론들이 얘기하진 않지만 언론들이 잘 보도는 하지 않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도 지금 대통령이 외교를 엄청 잘하고 있다. 네. 저는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이런 기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 2010년도에 G20 정상회의 할 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국 기자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내가 고맙다. 한국 기자들에게 특별히 나에게 질문할 수 있는 찬스를 주겠다. 아 맞다. 예. 예, 그런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서 결국에는 중국 기자가 일어나서 미안하지만 나는 한국인은 아니지만 한국 기자들이 할 얘기 없으면 내가 질문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오바마가 그건 좀 곤란하다. 나는 한국 기자들한테 얘기한 건데 그 한국 기자들이 어떻게 그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중국 기자가 그럼 내가 직접 설득하겠다.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참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네요. 개망신이죠. 사실 그 질문을 하지 못한다는 게 사실은 네. 그만큼 아는 게 없다는 소리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심지어 오바마가 이런 얘기도 해요. 영어로 안 해도 된다. 한국어로 해라. 그럼 통역이 필요하겠지만 통역 장치 다 돼 안 돼, 있으니까 그만해. 질문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약간 언어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거. 아, 그렇죠. 네. 어차피 그런 자리에 보면은 다 통역기 다 돼 있습니다. 통역 장치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소신이 있으면 통역 장치가 문제입니까? 그럼요. 네. 할 말이 있으면 뭐라도 하죠. 예, 네. 그런 기자들이 이제는 정권 교체되고 세상 좀 좋아졌다고, 예? 이제 어디 떠세를 부려요, 떠세를. 이명박근혜 기간 동안 우리가 열받았던 게 언론 아닙니까, 언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들이 언제부터 잘했다고 그렇게 나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네. 언론이 그나마 이번 주에 가장 잘한 일은 우병우 어깨빵 넣은 거. 그 정도는 해줘야지. 네, 그런 설이 있네요. 네.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그리고 중국 방문 중에 있는 활약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특히 베이징 대학에 있었던 연설, 그리고 충칭 방문에 대한 의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너무나도 얄밉게 그런 부분을 쏙 빼고 현재 기자단 폭행 사건만 부각시키는 언론에 대한